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CN 초대석 오늘 진행을 맡은 YCN 전문 MC 김보민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성씨총연합회와 또한 한국성씨총연합회와 연계하고 있는 연합조직의 역할과 임무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무총장이신 성민영 사무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우선 그러면 사무총장님 본인 소개를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948년생으로 만 73살입니다. 경북 상주가 고향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잡지 기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우연치 않게 1982년도에 수공예품 사임당 공예가구를 창업을 하게 됐고요. 그로부터 한 15년 동안 뭐 책상 물림으로 가정 고생을 좀 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보람은 있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사업은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다시 이쪽 문화사회로 돌아와서 7년 전에 성씨총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게 됐고 뭐 세월을 많이 좀 허비했습니다만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갈 만한 준비가 돼서 오늘 초대 외람되지만 응하게 됐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그 한국성씨총연합회라고 하셨는데요. 그 대한민국의 성씨가 몇 가지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가 이제 한국성씨는 한자성을 가진 종중을 중심으로 본다면 대소종중 포함해서 한 700개가 근간을 이루고 있고요. 그렇게나 많아요? 700개요? 예. 특히 이제 지금 호주제가 폐지되고 민법이 개정됨으로 네네. 해서 지금은 창성 창본이 자유롭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5천여 개가 네. 2015년 인구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성씨가 그럼 5천여 개나 그렇습니다.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 그렇게 많았구나. 저는 그렇게까지 많은 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는 창성 창본이 어려웠는데 네네. 지금은 자유로워졌고 예. 절대다수 숫자가 많아진 것은 소위 귀화인들 특히 해외에서 유입된 며느님들이 예. 자기의 어떤 그런 고유성을 지키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분들이 이제 성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출입국관리본부에 상담을 하시면 예. 적법하게 창성창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좀 조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사실 우리나라 성씨라고 보기는 힘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실무자로서 안타까운 점은 기왕 한국에 귀화를 했으면 한국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문화 가정의 후손들이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고 하면 한국의 정세에 맞는 소위 한국적인 성씨를 가짐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 제가 가끔 자문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성씨 총연합이라는 거는 그 많은 성씨를 가지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모여서 네, 그렇습니다. 하는 단체라고 보는 거죠. 이 단체의 태생은 성균관에서 비롯된 것인데 98년도에 이제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유림을 중심으로 한 각 성씨 종중의 연합 출범된 이래 금년이 23년 차 났습니다. 이제 그 기본적으로 조직은 각 대종의 중심으로 모인 성씨 총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님들이 매월 3번째 원래회를 구성해서 한 4, 5년째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핵심 멤버들이 사단법인 뿌리문화 보존회 거기도 12년 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그 사단법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은 동심원으로 이루어져서 조직 운영의 탄력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어떠신가요? 그 조직 간의 그 협력은 원활한가요? 좀 뭐 저희 실무자로서 윗분들 모시는데 좀 죄송한 점이 있지만 우선 이슈 자체가 없어졌고요. 단체는 핵심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호주제가 폐지됨으로 해서 그 동력을 잃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각 성씨 종중에 그 어른들 중심의 대종회가 젊은 세대들한테 공감을 못 얻다 보니까 종중이 소멸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 저희 종중의 모임인 저희 단체는 자연스럽게 그
구심력이 좀 약해져서 네. 실무자로서 책임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조직에 특별히 부탁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 단체의 실무자로서 뭐 횟수가 꽤 오래돼서 좀 부끄럽지만 왜 여기 있느냐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우리 한민족이 가진 이 전통 가족 문화는 사실은 한류의 핵심이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저희 실무자도 같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된 이 뿌리 문화, 가족 문화를 다음 세대들이 자기들 눈높이에 맞게 소화하고 네네. 그것이 세계 경쟁력에서 어떤 핵심 추진력이 되도록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지금 윗세대 어른들 중심의 종친의 운영을 네. 미래 세대가 호흡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 통로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나라 성씨 제도는요, 단일 혈통 표시에 끝나지 않고 사회 조직의 기초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뭐 사상이나 도덕, 또 관습, 또 그로 인한 이제 근본적인 것,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세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죠. 생각 자체도 이 성씨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미약해져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네. 그게 어떤 뿌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중파에서 미국의 네. The Roots라고 하는 뿌리 방송에 대해서는 대단히 경영을 갖고 아프리카 흑인들도 뿌리 찾기를 하는데 우리 뿌리 찾기 문화의 어떤 본류인 우리 한민족이 그것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 뿌리 찾기라고 하는 부분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는 정체성 회복에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 닷페이스라고 하는 20대 유튜브들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그 여자분들이 족보를 처음 봤대요. 아, 족보를요. 그리고 제가 예. 문제다.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지금 민법상 여자의 성을 따르게끔 돼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하면. 그 정도로 사회의 제도는 바뀌었는데 네. 그 소위 여권론자나 소위 뭐 그런 분들이 보시기엔 아직도 이 종신의 문화를 고루하게만 보는 양극화가 돼 있어서 저는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충주석가 31세 손이에요. 그럼 제가 태어나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에 31세 손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이 양가에 계시잖아요. 네 분 그렇죠. 계시고 거기에 조부님 네 분 계시고 그렇죠. 외조부님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31승을 하면요. 10만 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이 돌아가셔서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소중한 존재를 알게 되면요. 네. 반드시 후손을 낳아야 되고요. 네. 그게 이제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런 관점에 제가 얘기를 했더니 예. 그 젊은 28, 뭐 30 미만의 PD나 기자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매년 10월 10일 네. 양력 10월 10일 날 CR의 날 축제를 합니다. 금년이 이제 4회차인데 네. 그래서 어떤 게 하면 그 어떤 이런 이벤트입니다. 내가 예를 충주 석가면 충주 석가라는 깃발 안에 한번 행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충주 석가 31세 손이구나 하는 그 소위 정체성 회복의 핵심을 그걸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10월 10일이 정부가 정한 임산부의 날이에요. 아, 임산부의 날이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 가서 CR의 날 또는 CR 문화 축제를 접속을 해보시면 그게 다양성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금년에 4회차라서 금년은 지금 확장해 놓은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각 성씨 종중들이 모여서 자기 성씨 깃발을 한번 휘날리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고 그 행사의 핵심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어서 그날은 이제 관내 유치원생부터 해서 제가 퍼레이드를 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예산도 없습니다만 그런데 코로나 아니면 이 행사는 아마 상당히 성씨 가진 사람 축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에 성씨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나 누구나 뭐 태어나면 가지게 되는 게 성씨인데 그 성씨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유교 사상에서 조상을 섬긴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도 중요한 아주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네, 당연한 건데 어느 생각은 그냥 뭐 불려지는 이름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좀 가벼이 여겨지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안타까운 하죠. 점이죠. 예. 그 점은 특히 이제 우리 여성분들께서 네.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구닥다리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자기 성씨에 대한 내용을 하고 또 뭐 지금은 여자의 성을 따를 수 있다는 얘기도 알려주고 네네. 상당히 호응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권론자들의 일방적이나 또는 조직적인 논리에 유림들이 대처를 못해서 호주제가 폐지됐는데 네. 오히려 네. 여자분들께서 호주제의 장점을 살려야 된다고 지금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그 사회발전 과정에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한 목적적으로 가는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지껏의 우리 한국에서의 여자들의 삶이란 결혼하면 누구 엄마로 불리고 이름이 없어진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절대 아니죠. 그렇죠. 지금 서구에는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집을 가도 내가 동래정씨 몇 세손이 명세손이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조선조 전반까지만 해도 남녀 평등 분쟁에서 보면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조선조 후반에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잃고 이제 지금은 그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우리가 공격적으로 젊은 세대들한테 설득하고 또 공감대를 만들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네, 총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씨알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주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탄생에 씨가 아래 들어가야 생명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지난 정부 이 정부가 수조 원의 인구 정책에 예산을 퍼부은 데 문제도 불구하고 사실 투입 대비 인구가 안 늘어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젊은 주부들이 내가 자식을 낳아야 된다고 여자는 남자가 못하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이를 낳는 일입니다. 네.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은 개인주의, 물신주의가 풍부하다 보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신을 가지고 혼인을 해서 자식을 물려줘야 된다고 하는 원천적인 소명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관점이 보더라도 그렇고 사회적인 관점이 보더라도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인구정책 차원에 제가 인구정책관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소명의식을 모르는데 어떤 외부적인 구조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그렇다면 내가 광산김씨 목사공파 후손이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기초교육을 하게 하고 그것이 축제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서 나의 소중함이 곧 생명을 이어야 된다는 명제하고 결부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씨알의 날 축제는요. 우선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한민족으로서 앞으로 한민족이 세계의 지도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후손을 많이 낳아야 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가장 실패한 정책 중에 딱 한 가지가 뭐 독재는 세월에 흘러갔습니다만 인구 정책에서 산하 제한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께서는 그 세대에 너무나 배고팠고 나눌 밥이 적으니까 그 시대로서는 최선이라고 보셨는데 오늘 시점에서는 인구 정책의 실패가 관념화돼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씨알의 날 행사를 통해서 즐겁게 내가 쾌락이 아니고요. 부부가 왜 결혼을 해야 되며 아이를 왜 낳아야 되며 왜 우리 후손을 물려줘야 되느냐를 본인이 깨닫도록 하는 것은 기초적인 밥상머리 교육, 인성교육 유림에서 추구하는 바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아이를 낳아야 되는 본인의 각성이 필요한 게 씨알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 정책관이 대단히 공감을 하셨다는 얘기고요. 네네. 또 한편 제가 지난해 2019년이죠. 2020년 못했습니다. 2019년 행사에 서울 그 교육청 옆에 경희궁터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네. 이 사람 퇴근하다 그걸 들어봤어요. 젊은 사람들이 엄청 공감을 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의 어떤 행사가 아니고 우리 한민족이 그 말하죠 풍류를 가진 네. 풍류 속에는 생명의 탄생이 잠재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제가 그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했고요. 거기는 근본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민족은 종교 유무 관계없이 삼신 할머니한테 빌어서 조상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천손민족으로서의 기본이 자기가 생명을 받았으면 생명을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서구 교육에 묻혀서 이게 안 된 거고요. 네. 또 유림에서 추구하고 있는 유교적인 어떤 격식에 있어서 그게 함몰된 거예요. 네. 저는 그것을 깨우치게 하고 느끼게 해서 아이를 많이 만들길 바라는 겁니다. 힘껏. 네. 그것이 CRNL의 본연의 것이고요. 네, 아무리 뭐 성씨가 많다고 해도 인구가 줄면 그렇습니다. 성씨도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네. 조금 더 부연하면 저희가 이제 시대적으로 종중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종중 기본법이 없습니다. 아, 지금 예. 최근에 그 종중 기본법을 박찬종 변호사님하고 네네. 또 전 어윤경 성균관장님하고 각 대성시 종중이 금년부터 종중법이 있어야 된다는 명제는 누구나 찬성을 하시잖아요. 예. 법은 전문가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각 종중이 자 종중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서명운동을 먼저 시작을 하고 네. 한 10만 명 이상 20만 명까지 서명운동을 해서 그걸 가지고 국회에다가 밥 먹고 뭐 하느냐 이 종중법 만들어라라고 그 소위 절대다수의 명령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각 종중에서는 과연 성시연합회가 힘이 있어 그걸 하겠느냐라고 하지만 모여지면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98년도부터 종중법 그것은 이제 호주제 폐지라고 하는 시대의 흐름을 맞닥뜨려도 깨졌어요. 지금도 막 수많은 서명운동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합리적으로 국회가 능동적으로 법 제정을 하게끔 종중법 입법운동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종중에 관계된 모든 소송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요. 종중의 자산이 결국은 판검사 변호사님들의 싸움에 한 반이 날아갑니다. 그거를 종중 문화를 전산 쓰게끔 하자는 명제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CRNL 행사는 매년 양력 10월 10일이고요. 네. 금년에는 광화문 중앙광장 굉장히 넓혀놨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뭐 허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종중기본법을 각 문중에 한 목적적으로 입법 서명운동을 해서 이번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종중법이 통과가 되기를 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 이제 총재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쭙겠어요. 네. 현재 김우일 총재님께서 단체를 맡고 계시죠? 제가 이제 3년 차 금년 2월 28일 1기 임기를 끝내시는 일인데 오늘 아침에도 뵙고 왔습니다만 네. 그분께서는 성시총연합회 총재님으로서 3년 동안 이러한 목표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계셨고요. 네. 마산 출신 삼선 의원이신데 국회에 계실 때 지금 요즘처럼 앞으로 더 대한민국이 실버 세대가 네. 나라의 주류를 이루어야 된다고 인식하에 특위도 만드시고 이런 공직이 계신데 이번에 대한노인회장 삼수를 하셔서 당선이 되셨어요. 아, 예. 아마도 김호일 총재님께서 성시연합 총재 겸 대한노인회 중앙회장님으로서의 역할은요. 노인이 아니고 해인, 지혜로운 사람의 시대라는 네. 그러한 어떤 시대 상황을 개창을 하실 겁니다. 예. 대단히 의욕적이시고 또 삼선 의원의 경력을 가지고 대한노인회 중앙회가 이제 청년 세대도 있고 유년 세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60살 이상의 사람들의 그 비전을 실현하실 분 아닌가 이게 제가 모시는 그 실무자로서의 가진 신뢰입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네. 그 한국성시총연합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나아갈 길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성시총연합회가 다양성 있게 미래 세대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어느 종중이든 지금 전 정원의 10% 이상 참여하지 못하는 어떤 소수 집단의 어떻게 보면 대표성이 약하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길 가다가도 종중의 존재와 내 존재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네. 그게 어떤 측면이냐면 이건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네. 이제 뿌리차기 센터라고 하는 네. 이게 온오프라인에서 이게 쉬워야 되거든요. 접근 통로가 쉽고 예, 그렇죠. 예. 모바일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 좌표를 찾을 수 있는 구도를 금년 상반기에 완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길 가다가도 예. 자기의 그런 좌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젊은이로부터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지하철 타고 가다가도 네. 그런 어플리케이션과 네네. 그런 것들의 개발이 끝나서 상반기에 시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젊은 애들이 재미있다. 네. 그런 건 제가 이제 그 해피트리라고 하는 네. 젊은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개발을 해서 기존의 종중들이 수행하고 있는 인터넷 족보와 예. 이것을 연결해서 온오프라인 상에 네. 그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괜찮을 겁니다. 그럼 뭐 이제 쉽게 얘기를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뭐 김씨인데 내 조상이 어느 유명한 분이 계셨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걸 쉽게 알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굳이 저희가- 이걸 부모님께 듣지 않더라도 찾아보면 알 수 있는. 네. 아주 기초적인 것. 그러면 저희가 만드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네. 활성화되지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성시닷컴에는 700여 개 종중의 기본적인 조상의 유래부터 해서 기본 컨텐츠와 그 문중에 소속돼서 쉽게 말하면 시대에 출세하신 분들의 27,000명 물론 작고하신 분들이겠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고요. 그것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네이버 굉장히 창에 기대되는데요. 성시닷컴에 네. 들어가 보시면 다양성 있는 컨텐츠가 있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어떤 정체성도 물론이지만 내 조상이 나를 낳게 해준 부모의 그럼요. 그 부모들을 어떤 분이 계셨는지 또 알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죠? 네. 정말 기대됩니다. 네, 좀 많이 활성화가 돼서 그 지금의 우리 젊은 세대들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유림 방송에서 이 유림의 그 많은 어르신들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외람되긴 합니다만 저희는 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떤 소임이 있냐면 세대별 눈높이에 맞춰서 유림이 희구하는 그러한 목표와 또 저희 성시 문화가 가진 본연의 목적들을 잘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성과는 이제 한국 성시 뿌리와 미래라고 하는 격월간지나 또는 성시닷컴을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 잘 모르시면 후손들한테 손자한테 이거 좀 봐라라고 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을 가지시면 목표대로 한 70%는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냐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은 없으실까요? 저는 유림 방송에 나올 만한 그 기본 소양이 좀 드뭅니다만 지금도 배울 자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어른들께서 나무라시지만 말고 그 손자나 후손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면 노력을 배가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 성시총연합회 사무총장이신 성민영 선생님을 모시고 한국 성시총연합회 현재의 위상과 앞으로의 발전에 관한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석 총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성시 잊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